내가 돌아가지 않아. 돌아왔거든.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협박 제대로 하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셨고. 말해보게. 내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한데도 말이옵니까? 자, 여러분, 12회 엔딩 보고 머리 아프셨던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설이가 할머니 일기장을 붙들고 가짜가 아니다, 내 이름은 하면서 오열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드셨죠? 그래서 제가 단심이야, 설이야? 돌아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큼은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게요. 설이 진짜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러면 13회에서 돌아가야 세계가 산다는 그 말은 또 뭔지, 이 두 개를 같이 풀어야 진짜로 이해가 돼요. 오늘 그걸 하려고요. 이런 거 같이 파고드는 거 좋아하시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거든요. 그럼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제일 헷갈리는 거. 그동안 우리 설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조선에서 온 강단심이라고 알고 봐왔잖아요. 그래서 혜성이 지나가고 별이 제자리를 찾으면 단심이 다시 조선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보면서 그럼 세계랑은 헤어지는 건가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12회 엔딩이 그걸 통째로 뒤집어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타임슬립도 아니고 남의 몸에 잠깐 들어온 비니도 아니에요. 영혼이 2번 맞바뀐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아주 어릴 적에 진짜 신설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그때 첫 번째 교차가 일어난 거예요. 죽어가던 어린 설이의 영혼이 300년 전 조선으로 날아가서 거기 있던 어린 강단심의 몸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요. 궁에 들어가고 청원대군 이연을 만나서 목숨처럼 사랑하고 결국 사약까지 받는 그 모진 삶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악녀 단심이라고 알고 있던 그 인생을 사실은 진짜 설이의 영혼이 살아낸 거예요. 반대로 조선에 있던 진짜 단심의 영혼은요? 그 교차 때 현대로 넘어와서 어린 신설이의 몸으로 들어와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떡밥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죠. 윤지호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 사고 한번 크게 나고 한참 쉬고 왔는데 그 뒤로 설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다고. 카메라 앞에서 빛나던 천재 아역이 갑자기 연기가 어색해졌다고요. 그게 그냥 사고 트라우마가 아니라 안에 든 알맹이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온 게 설이가 아니라 단심이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여기서 단심이가 좀 짠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낯선 현대로 끌려와서 천재 소리 듣던 자리도 아니고 발연기 무명배우로 빛도 제대로 못 보고 살아온 거잖아요. 한때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던 조선 악녀가 알고 보면 자기 삶을 통째로 빼앗긴 채 현대에서 제일 힘없이 버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단심이는 신분도 다 잃은 채 조선에서 보부상으로 살아간다고 하죠. 한 번쯤 세상 구경하며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던 그 마음 그대로요. 그렇게 미워했는데 마지막엔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트럭 사고, 이게 2번째 교차예요. 뒤틀려 있던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조선에서 단심으로 살던 진짜 설이의 영혼이 드디어 자기 원래 몸인 현대 신설이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읽다가 배 아플 때 할머니가 거친 손으로 배를 쓸어주던 그 감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영혼이란 기억은 떼어낼 수가 없거든요. 이 몸의 어린 시절 기억이 나한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난다는 건 이 몸이 원래 내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이가 가짜가 아니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짚고 싶어요. 설이가 자기가 누군지 깨닫게 해준 게 다름 아닌 할머니 일기장이잖아요. 온 세상이 설이를 의심하고 흔들 때 끝까지 설이 편이었던 단 한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그 할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한 줄 한 줄 눌러 적어둔 기록이 결국 설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은 거예요. 마주 앉아 같이 오는 그 장면, 저 솔직히 거기서 그냥 같이 울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단심인 줄 알고 봐온 그 사람이 처음부터 진짜 신설이었던 거예요. 이거 알고 나면 12회 다시 보고 싶어지죠? 단서가 처음부터 다 깔려 있었거든요. 아참, 이거 환생 아니냐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단심이 설이로 환생해서 전생 기억만 떠오른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안 맞다고 봐요. 환생이면 떠오르는 게 전생의 기억이어야 하는데 설이한테 돌아온 건 이 몸으로 살았던 어린 시절 기억이거든요. 남의 전생이 아니라 내 어린 날.
그러니까 환생이라기보다 원래 주인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라고 보는 게 떡밥이 훨씬 깔끔하게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서리가 진짜 주인이면 안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13회 예고에서는 자꾸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면 세계를 살린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이게 사람들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인데 사실은 간단해요. 돌아간다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섞여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 뜻은 정체 때문에 강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단심이니까 운명상 조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건 12회에서 깨졌어요. 서리가 진짜 주인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누가 억지로 끌고 갈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13회 예고에서 서리가 세계를 안고 나 안 돌아가, 돌아온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 뜻이 진짜 남은 문제예요. 이건 정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도가 마지막에 눈이 뒤집혀서 세계를 진짜 죽이려고 들거든요. 세계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죠. 바로 그때 금보살이 서리한테 잔인한 제안을 해요. 세계를 살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대가로 너는 다시는 이 현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무슨 뜻이냐면 서리가 안 돌아가도 되는데 세계를 살리려면 스스로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잔인한 역설이에요. 운명은 너 여기 남아도 된다고 풀어줬는데 사랑이 너더러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리가 무슨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거고요. 13회랑 14회의 진짜 갈등은 단심이냐 서리냐가 아니라 바로 이 선택이에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내가 사라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정체 문제는 이미 풀렸고 남은 건 희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두 개를 갈라놓고 보면 13회 예고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제 좀 시원한 얘기도 해야죠. 사실 저 요즘 세계 보면서 속이 터졌거든요. 다 가진 사람이 문도한테 계속 당하기만 하고 할머니 칼국수집 지키겠다고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고개까지 숙이는데 문도는 실실 웃고만 있고 그 장면에서 저 진짜 빡쳤는데요. 근데 12비에 다시 보면 진짜 판은 따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차달수 회장이요. 깨어나자마자 자길 끌어내리려던 문도를 제일 아끼는 척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내 연기예요. 문도를 완전히 방심시켜 놓고 한 번에 숨통을 끊으려는 거죠. 사고 전 보름치 기억만 딱 잃은 척하는 것도 배신한 이사를 조용히 따로 불러내는 것도 다 그 그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당하고 있던 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위에서 더 큰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건 자신 있게 말할게요. 문도, 이 작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치밀하게 다 깔아놨지만 너무 많이 건드렸어요. 회장을 건드렸고 13회에선 분노로 폭주하기 시작하는데 화나서 무리수 두는 순간이 딱 빌런 무너지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동안 문도한테 쌓인 거 많으셨죠? 그 체증 다음 주에 제대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다 풀린 건 아니에요. 딱 하나, 수술실 장면이 마음에 걸려요. 누군가 수술대에 누워있고 서리가 그 앞에서 오열하는데 이게 누구냐를 두고 저도 한참을 봤어요. 처음엔 위독한 할머니인가 했죠. 근데 서리가 할머니 보며 우는 장면이랑 수술실 앞 장면이 입은 옷이 달라요. 그래서 수술대에 누운 게 세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할머니 가능성도 남아있어서 여긴 솔직히 반반이에요. 근데 저는 세계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요. 전생의 대군이 끝내 비극으로 갔던 걸 생각하면 현생의 세계한테도 똑같이 목숨을 건 고비가 한 번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서리의 희생 선택이랑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떡밥 하나만 더 풀고 갈게요. 청원대군의 일기장이요. 12회에 이게 등장하는데 그냥 스쳐가는 소품이 아니에요. 여기에 300년 전 진실이 다 적혀 있을 가능성이 커요. 단심이 왜 죽었는지, 대군의 한이 뭔지. 대군이 남긴 글씨 기억하시죠? 하늘과 땅이 맞닿는 날에야 비로소 그대와 헤어지겠다는 그 약속이요.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는 그 한 줄이 이 일기장과 함께 결말의 열쇠가 될 거라고 봐요. 어쩌면 세계를 살릴 답도 거기 숨어 있을지 모르고요. 정리할게요. 저는 이렇게 봐요. 문도는 회장 손에 무너지고 세계는 반격에 성공하고 서리는 떠나지 않고 현생에 남는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 세계의 목숨이 걸린 그 위기를 서리가 자기를 던져서 넘긴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남아요. 혹시 다 환상이었다거나 한 사람 머릿속 이야기였다는 식의 허무한 결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작가가 거기까진 안 갈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 쌓아온 걸 전부 다 부수는 거니까
거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안 풀린 거 딱 하나만 남겨둘게요. 저 수술대에 누운 게 정말 세계일지 아니면 할머니일지,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간 단심은 거기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지, 이건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시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저 수술대에 누가 누워있을 것 같으세요? 댓글로 같이 얘기 나눠요. 그럼 저는 13일 끝나고 또 돌아올게요.